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원가회계와 관련된 객관식 문제풀이를 한번 볼게요. 자, 원가회계 기초 문제, 기출 문제인데, 자, 보시면은 다음은 원가관리회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또 경영자의 경영계획 수립과 원가를 통제하기 위한 원가 정보 제공한다. 큰 문제 없죠, 그죠? 자, 예산과 실제 간의 차이 분석을 위한 원가 정보 제공한다. 맞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강의에서 얘기했었지만 원가 계산이 필요한 이유가 그 원가 계산을 통한 원가 정보를 가지고서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실제 원가를 비교해서 원가 통제나 각종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기업 분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가 관리 얘기를 한다? 자, 여러분, 이거는 외부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거죠? 그렇죠. 이거는 재무회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요거 세 가지는 원가 관리 회계에 대한 목적이 맞지만 이건 재무회계에 대한 이야기니까 4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다음 자료를 근거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꼭 필수 암기라고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제품 매출 원가는 우리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을 빼는 건데, 여러분, 기초 제품 재고는 있고 기말 제품 재고는 있는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없거든요?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해줘야 돼요. 그죠? 우리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기초 제공품에다가 요거 볼게요. 자,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하고 뭘 빼요? 그렇죠. 기말 제공품을 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계산해 보면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기초 제공품 10만 원. 그렇죠? 그리고 더하기 단기 총 제조 원가 35만 원. 그렇죠? 기마제공품 재고액 13만 원.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10만 원 더하기 35만 원 빼기 13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예요, 여러분? 32만 원이 여기 뭐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했으니까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 제품 재고액 28만 원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를 빼면 되는 거죠. 자,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 기초 제품 재고액 얼마예요? 28만 원, 아니 30만 원. 여기 기초 제품 재고액이죠?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자, 기초 제품 재고액 30만 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러분 32만 원, 기말 제품 재고액은 28만 원. 계산기 누르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얼마 나오셨어요? 그렇죠. 34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34만 원이다.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뒤에 해설하고 답은 뒤에 교재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다음 중 단기 총재조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뭐라고 해요? 단기 총 제조 원가. 기초 제공품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그렇죠.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재료 원가랑 재료비랑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과 단기 원재료 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맞죠?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여러분, 직접 재료비라고도 하고 직접 재료 원가라고도 해요. 혼용해서 불러요. 이렇게. 직접 노무비라고도 하고 직접 노무 원가라고도 불러요. 제조 간접비라고도 하고 제조 간접 원가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할 때.
그래서 이렇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맞죠? 자, 직접 농무비 또는 뭐 직접 농무 원가와 제조 간접비 또는 제조 간접비 같은 의미의 용어예요. 직접 농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더해서 그 합계액을 뭐라고 한다? 가공비 또는 뭐 가공원가 이렇게 부른다고 설명드렸었죠. 이것도 맞는 표현인데요. 자, 그럼 답이 4번인가요? 자, 4번인 것 같은데. 판매 활동 이외의 제조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되는 원가를 판매 활동 이외에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되는 원가를 판관비라고 하죠. 그 판관비를 비제조 원가라고 해요. 제조 원가가 아닌 거니까요. 용어가 막 뒤섞여 버렸죠. 판매 활동 이외의 제조 활동? 제조 활동은 제조 원가예요. 비제조 원가가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4번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요. 자, 5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제조 간접비를 계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기초제공품 재고액이 나와 있고 기말제공품 재고액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 기초 기본원가라는 게 또 나와 있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와 있고요. 자, 복잡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또 기말원재료가 나와 있고, 자, 여러분, 이게 눈에 확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해보면 돼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초 제공품하고 기말 제공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우리가 역으로 구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기초, 자, 요 특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기초 제공품이 100만 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 제공품 계정이니까 이게 제공품 계정입니다.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양쪽은 같아야 되는데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000만 원이니까 요쪽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가는 거 맞죠? 그죠?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이 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단기 총제조원가 추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 제공품 대변에 1,200이고 여기가 지금 100이니까 맞죠? 그러면 단기 총제조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100이 단기 총제조 원가였어요. 맞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단기 총제조 원가는 우리가 뭐랑 뭐를 더한 거예요? 그렇죠. 직접 재료비 또 여러분, 직접 노무비 또요. 제조, 간접비 이 세 개를 더한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서 공부할 때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이랑 합쳐서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또 직접 농업이랑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가공 원가다, 가공비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개를 더한 이 단기총 제조 원가가 1,100만 원인 거는 추정을 했죠.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기본 원가가 700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세 개 더한 게 1,100만 원인데 지금 요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 더한 게 700만 원이라고 한 거니까 요 제조 건조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겠어요? 1,100에서 700을 뺀 그렇죠. 4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요. 이 문제 5번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만 들어봐요, 제 설명. 자, 지금 문제에서 제조간접비를 구해봐라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그럼 제조간접비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뭐 자료가 기초제공품하고 기말제공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자료만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물음표. 단기 총 제조원가를 역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초제공품에서 단기 총 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이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니까. 그죠? 그러면 이 단기 총 제조원가가 1,100이라는 걸 우리가 역으로 구했어요. 그러면 단기 총 제조원가 1,100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를 합쳐서
우리 기본원가라고 하잖아요. 또는 기초원가. 그 금액이 700이래요. 그러면 700이에요. 이 둘을 합쳐서. 근데 이 세 개를 합쳐서 110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1100에서 700을 뺀 나머지 400이 제조간접비다. 이렇게 역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요 5번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자, 주식회사 동용은 올해 초 사업을 개시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매출원가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을 빼는 건데, 그죠? 지금 기말 제품만 나와 있고요. 중요한 키워드가 올해 사업을 개시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죠? 올해 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는 건 그렇죠. 기초 재고가 없다라는 전제죠. 그죠? 올해 사업을 개시했으니까 작년에 2월 된 기초 재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기초 제품은 없었어요. 그죠? 기말 제품만 이렇게 지금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기말 제품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초 제품은 없었으니까 우리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만 알면 그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서 기말 제품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자, 제공품 티계정을 생각해 보세요. 제공품. 자,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총 제조 원가. 그 필수 암기하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기말 제공품을 빼면 이게 뭐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이 구조가 있어야지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안 나왔는데 요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직접 재료비 아까도 잠깐 봤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이거 세 가지를 합쳐서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는데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 합쳐서 기본 원가다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본 원가가 지금 50만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제조간접비만 알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잖아요. 제조간접비는 제조간접원가 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30만 원이니까 그러면 단기 총 제조원가는 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단기 총 제조원가 8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기초제공품은 없다면서요. 올해 초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기말 제품이 지금 기말 제공품이 40만 원이니까 기말 제공품이 40만 원이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가 돼요? 그렇죠. 40만 원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돼요. 맞죠? 40만 원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40만 원? 그럼 40만 원인데 기초 제품은 없어요. 왜? 올해 초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럼 기말 제품 10만 원 빼면 나머지가 매출 원가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무슨 말인가? 40에서 10만 원을 빼면 매출 원가는 30만 원이다. 이렇게 역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답이 30만 원이었다. 이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 풀이 하는 거를 여러분 여러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7번입니다. 6번의 답은 2번이었어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 여러분 책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구조가? 직접 재료비, 그죠?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원재료 매입액, 기말 원재료 재고액, 그죠? 그 다음에 직접 농무비가 있었고요. 또 제조 간접비, 그래서 단기 총 제조원가가 있었고요. 그렇죠? 요것도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네요. 기말 원재료도 제조원가 명세서에 기재가 되는 사항이죠. 그럼 단기 총 제조원가에서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왔었네요. 맞죠? 자, 이게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는 기재되는 항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기말 제품 재고액, 단기 제품 매출원가 이 VPA 체크한 건 어디에 표시가 돼요? 그렇죠.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손익계산서 구조 찾아보시면 우리
제품 매출액에서 제품 매출 원가를 빼는 거죠. 이렇게 제품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니은하고 비읍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제조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거? 기역, 디귿, 리을, 미음이네요. 그렇죠?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요 1번이 답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7번의 답은 1번이었다. 이렇게요. 자, 8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자, 직접 재료비 또는 직접 재료원가 같은 의미입니다. 자, 또 단기 단기 제조원가. 그럼 단기 제조원가라는 게 단기 총 제조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거니까.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도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가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 기초 제공품 더하고 기말 제공품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인데, 자 여러분, 요 기초 제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표시가 되는 거니까 3번이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거지 제조 원가 명세서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9번입니다. 자, 다음 원가 및 비용의 분류 중에 제조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자, 원재료를 구입했다. 이거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구입해서 재료비로 투입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제조 원가에는 해당이 안 되죠. 구입비는. 자, 우선은 잠깐 더 읽어볼게요. 원재료 운반용 차량의 처분 손실. 자, 원재료 운반용 차량의 처분 손실이라고 하면 이거 뭐예요, 여러분? 차량에 대한 처분 손실이라고 하면 이게 뭐죠?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요. 손익계산서의 영업외 비용이에요. 그죠? 손익계산서의 영업외 비용이지 원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은 2번인 것 같은데. 자, 제품 포장 설비 감가상각비 500번대의 제조 경비로 들어가는 거죠. 제품 생산 공장의 화재 보험료 이것도 500번대의 보험료 제조 경비로 들어가는 건 맞아요. 요게 지금 조금 이상한데 제가 잠깐만요. 어. 자, 여러분, 그 해답에 보면은, 요게 답이 두 개로 나와 있어요. 답이. 복수 정답이에요. 1번과 2번. 우리 교재에도 그렇게 제가 해놨는데, 자, 원재료 구입액은 제조 원가에 투입되기 전이니까, 이거는 자산으로 기록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원재료 소비액이다, 뭐 투입액이다,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지. 이게 소비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입이니까, 우리가 구입했을 때는 차변의 원재료 이렇게 자산으로 했다가, 그쵸? 이거를 만약에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재료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없어지면서 이 원가 재료비가 되는 거니까 지금 구입한 상태에서는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재료비가 투입된 건 아니니까 아직은. 그래서 이거 정확한 답은 두 개예요. 복수 정답이에요. 여기 재료 구입에 가고 이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 외비용이니까. 그래서 이거 답은 1번과 2번이 두 개가 답이고 우리 교재에도 그렇게 메모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우리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더한 건데 직접 노무비는 여기 나와 있고요.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랑 재료비의 20%라고 지금 문제에서 줬어요. 그러면 재료비를 구해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재료비는 여기 나와 있네요, 여러분.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원재료 매입액 더하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 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기초 원재료 더하기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하면 요게 뭐예요, 여러분? 요게 원재료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만 원, 50만 원, 10만 원 이거 하게 되면 50만 원이네요. 그죠? 이 50만 원이 원재료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조간접비는 요 50만 원하고 요 직접 노무비하고 더한 금액이니까 얼마예요? 350에서 350 더하면 요 40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20%니까 직접 재료비는 400에 20%면 얼마죠? 80만 원인가요? 그쵸?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기 총 제조원가를 구할 수 있겠는데요. 그죠? 자, 단기 총 제조원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단기 총 제조원가는 이렇게 재료비, 직접 재료비, 또 직접 노무비, 또 제조 간접비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맞죠? 50, 350, 80, 80이니까 480이 답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푸는 거?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11번도 한번 볼게요. 자, 11번. 11번 보시면 다음 중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옳지 않은 설명은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원가의 3요소에 기말 제공품, 기초 제공품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맞죠? 우리 어떻게 계산해요, 여러분? 자, 기초 제공품에다가 원가의 3요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를 더한 단기 총 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그게 뭐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자, 기말 원재료 가액이 기초 원재료 가액보다 작을 경우에 직접 재료비는 단기 매입 원재료비보다 단기 매입 원재료보다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T 계정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T 계정 그려서 우리가 원재료 T 계정을 보면 자, 기초 원재료 그리고 원재료 매입액 기말 원재료 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공장에 투입된 재료비가 되는 거 맞죠, 이게? 양쪽은 같은 거고.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자, 기말 원재료 가액이 기초 원재료 가액보다 작다. 자, 그러면 기초 원재료가 만약에 100원이면 그죠? 기말 원재료 가액이 더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 만약에 30원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 자, 원재료 매입액을 5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직접 재료비로 투입되는 금액은 이 양쪽이 같으니까 600원이니까 30원 빼면 570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니까 원재료 매입액보다 재료비가 커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매입액이 500원으로 가정했는데 이게 지금 기초 원재료보다 기말 원재료가 더 작으니까 이 원재료 투입되는 직접 재료비 금액이 더 커지네요. 맞죠? 이거 맞는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써 있는 거를 한번 가공의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보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니까 기말 제공품 가액이 기초 제공품 가액보다 작을 경우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보다 커진다. 이것도 이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눈에. 그죠? 그리고 또 티계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공품 계정을 한번 그려보면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기초 제공품, 그죠? 그리고 단기 총 제조 원가 맞죠?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제가. 또 기말 제공품, 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기말 제공품 가액이 기초 제공 가액보다 작을 경우, 자, 기말 제공품 가액이 더 작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100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가공의 숫자를. 그럼 기초 제공품이 기말 제공품 가액이 기초 제공보다 작다? 그럼 여기를 30원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그리고 자, 단기 총 제조원가를 500원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이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600원에서 30원 빼면 얼마예요? 530원이에요. 맞죠? 그러면 자, 기말 제공품 가액이 기초 제공품 가액보다 이렇게 작다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보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커지겠죠. 그러니까 기초보다 기말이 작으면 요 대변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더 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원재료로 한번 물어보고 제공품으로 한번 또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것도 맞는 거죠. 자, 단기말 미지급 급여가 정기말 미지급 급여보다 작을 경우에 단기 발생액은 단기 지급액보다 커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 여러분 요것도 이렇게 T 계정을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또, 자, 우리 미지급 급여, 여러분 미지급 급여라는 거는 이제 미지급 비용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채 계정이에요, 부채. 미지급 급여, 뭐 미지급 비용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럼 미지급급여 부채가 있다 그러면은 부채는 여러분 부채는 어떻게 해요? 기초가 대변에 있는 거잖아요. 전기에 이월된 부채 잔액이 미지급급여 잔액이 대변의 기초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제 전기말 미지급급여죠. 이게 전기말 미지급급여고 자, 이 미지급급여 부채 비용이 이제 차변에 줄어들면 만약에 미지급급여를 지급했다든지 그럼 차변에 이렇게 미지급급여 부채가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지급급여가 대변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결산할 때 이제 미지급급여가 또 생기면 대변의 부채가 커지고 그럼 나머지가 이제 기말에 남은 미지급급여란 말이에요. 차기로 이월되어야 될 거. 요 양변의 금액이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단기말 미지급 급여. 그럼 요 기말에 남아있는 단기 말의 미지급 급여가 정기말 미지급 급여. 정기말 미지급 급여라는 건 기초 미지급 급여 이월된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작을 경우래요. 자, 기초 미지급 급여가 100원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그럼 단기말 미지급 급여가 이 기초 미지급 급여, 즉 정기말 미지급 급여보다 작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0원이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단기에 발생된 금액, 이 단기에 발생된 금액은 단기 지급액보다 커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단기에 발생된 금액이 400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지급된 게 얼마라는 거예요? 같아지려면. 여기 500원이고 30원이니까 그렇죠. 47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전기에 넘어온 전기말 미지급급여 100원이 자 이렇게 단기말 미지급 급여보다 더 이렇게 크다 그러면 결국에는 요 단기 지급액이 더 크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기에 발생된 미지급 급여 대변에 발생된 것보다 그렇죠? 근데 단기 발생액은 단기 지급액보다 커진다? 아니죠. 더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숫자를 넣어보면. 자 다시 그럼 우리가 미지급 급여라는 건 우리 미지급 금처럼 부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이 부채가 전기말 미지급 급여가 대변의 기초로 넘어오는 겁니다. 전기말 미지급 급여라는 게 이 기초 미지급 급여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단기말 미지급 급여는 기말의 미지급 급여예요. 이렇게. 이해했죠? 자, 그러면 미지급급여가 대변에 여러분 늘어나는 거는 미지급급여가 발생됐으니까 늘어나는 거죠. 미지급급여 부채가 차변에 줄어드는 거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티계정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숫자를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지금 잘못된 거는 4번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 지금 기초 미지급 급여가 기말 미지급 급여가 기초 미지급보다 이렇게 작다. 기초보다 기말 미지급 급여가 더 작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작으니까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지급된 미지급 급여가 더 크겠죠. 단기 발생액은 단기 지급보다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 11번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분석을 해야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11번의 답은 4번이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티계정 그려준 걸로 연습장에 그려보고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이에요. 요 밑에는 이제 해답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자, 단기 총 제조원가를 구하면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합친 거니까 그럼 직접 노무비랑 제조간접비가 있으니까 직접 재료비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 직접 재료비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직접 재료비는 자, 우리 한번 다시 특계종으로 한번 보면 자, 직접 재료비는 우리 원재료 계종으로 분석해 보면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서 원재료 매입액 더하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 빼고 그럼 이게 이제 재료비 투입액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기의 원재료 매입액이 250이래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단기에 원재료 재고 증가액이 20이래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여러분 이런 거죠. 자, 기초 원재료 재고가 얼마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겠으면 그냥 0으로 생각하면 돼요. 문제 풀 때. 그럼 만약에 기초 원재료가 0인데
기말에 그 단기 원재료 재고 증가, 요 기말의 재고가 증가된 게 20이다 그러면 만약에 기초 원재료가 10만 원이었으면 20이 증가됐다고 그랬으면 여기 30이 되는 거고 여기가 50이었으면 70이 되는 거고 그냥 0으로 가정하면 여기가 20이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숫자로 가정해서 풀면 어차피 양쪽이 같으니까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그럼 재료비 투입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0인데 20이 남았으니까 23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여기다 기초 원재료를 10만 원을 넣어봐요. 10만 원이면 이게 30이 되잖아요. 그죠? 이쪽이. 그죠? 그리고 10만 원에다 250 더하면 260인데 30을 더하면 230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면은 그냥 이 숫자를 가정해서 문제를 풀면 양쪽이 같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이 230이 나와요. 어떻게 하든 간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재료비 230,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 120, 제조간접비 180. 그리고 더하면 얼마 나오세요? 230에 120에 180 더하면 530이네요. 530. 요 금액이 답이 되는 거죠. 12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3번이에요. 자, 다음 자료로 기초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다음 자료를 기초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죠? 자, 이거는 어떻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티계정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제품 티계정으로 그려서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제품 티계정 여러분 기초 제품 또 불러주세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요 기말 제품 그러면 나머지를 뭐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매출 제품 매출 원가 맞죠? 자 기초 제품 재고가 25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가 12만 원이에요. 이렇게요. 그리고 매출 원가가 84만 원이에요. 자 양쪽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84만 원 더하기 12만 원 빼기 25만 원 하게 되면 얼마예요? 단기 제품 시효가 71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전 강의 수업할 때 이거 필수 암기 이거 꼭 외우라고 여러분 이전 강의에서 제가 올려드렸었죠? 이거를 외워야지 이 식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빵꾸 뚫어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교재 해설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주면 될 거예요. 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